능력껏 집에 돌아가시거든 능력껏 검색해가지고 이 문서를 다운받으시라고. 이거 책자로 만들어져서 보급되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매뉴얼 같은 그런 팜플렛이죠. 이거 어디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싶지만 엄마들의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50쪽 된 팜플렛이에요. 이걸 갖고 계시면 그 아이들 학교생활과 관련한 뭐 이런저런 궁금증을 이게 어디서 만들었다 교과부에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엄마들이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싶다. 근데 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팜플렛입니다. 이 목차 있죠, 목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같으면 뭐 예를 들면 학교 안전사고 8번이 그렇죠. 이 프로젝트 이런 건 뭔지 초등 돌봄 교실 뭐 하여튼 학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팜플렛에 모은 이런 책자인데 학교에서 이런 거 나눠주는 건 아직 받은 분 없죠? 있어요? 팜플렛의 이름은 보시죠. 행복한 자녀의 길라잡이. 이걸 다운받아서 엄마들이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 좀 찾아보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부모 연수 하잖아요.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한 학기에 뭐 일정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작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이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발간해놓고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일선 학교에서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고 제목이라도 그대로 하라고 해요. 저한테 학교에서 강의 의뢰 들어오는 쪽에서 학교 사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뭐 큰 도움이 되겠냐 싶지만 그래도 학부모 교육에 학부모 연수에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교재로 쓰이는 파일들이 지금 자, 내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다. 그럼 여기 이 팜플렛이 초등 고학년입니다. 자, 이거 각 학년별로 15차씩 이렇게 교환이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학부 연수하면 프린트 해주시 싶긴 한데 혹시 뭐 적극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팜플렛도 여기 보면 고등학부모, 유아학부모, 중등학부모, 초등 고학년 학부모, 초등 저학년 학부모 교재들이 이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부모 뭐 평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관
기관이 저 경상중학교 옆에 가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럼 정확하게 말해봐. 무슨 교육청고? 그래 하여튼 경상중학교 옆에 가면 그 대구광역시 산하에 있는 무슨 하여튼 근데 우리 시몬이 엄마의 말대로 하면 교육정보원이라는 대구 교육정보원인데 거기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이 원래 학교에서 쓰이는 학부모 연수의 교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PDF 파일인데 내용이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키우는 엄마들 같으면 이런 정도는 PC에 다운받아 놓고 살펴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하면요 이렇게 15차시에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감산초등학교인가 저보고 이 9차시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래.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이렇게 키우자. 이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이렇게 해야 교육청에서 학교 욕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 제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아이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학년의 이 파일, 이거 PDF 파일이라고 해요.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시라고 제가 오늘 엄마들 전부 뭐 어디 갔다고? 창건수업 가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잠순이 영어 강의할 맛이 안 나가지고 지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런 데 오는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걸 제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거 뭐예요? 자기 주도학습 코칭 가이드. 아까 행복한 학부모 길라잡이? 자녀교육 길라잡이? 그 문서하고 함께 구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하면 이건 이제 대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만든 거죠. 이 자기주도학습 코칭 가이드라는 이것도 PDF 파일인데 이것도 한 50쪽 정도 되는 파일입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지 안 나와있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교육과학부에서 만든 건지 하여튼 그 교육과학부 산하에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무슨 그런 기관이 있죠. 거기서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홈페이지 아저씨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뭐 시중에 책들도 많고 하긴 한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들이니까 엄마들이 이런 거 다운받아서 요즘 뭐 모바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눈 좋고 이러면 뭐 폰에다 담아도 되고 폰에다 담아서 버리면 이런 파일을 읽게 하는 또 어플을 설치해야 되죠. 이런 파일은 이제 PDF 파일이니까 PDF 리더 뭐 이런 거 PDF와 관련된 그 어플을 깔고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한글 파일을 스마트폰에 담으면 당연히 한컴 오피스 뷰어나 아니면 돈 주고 사는 오피스 뷰어 말고 한컴 그 오리지널 한글을 이렇게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이런 양식의 파일은 PDF 파일이라고 불러요. 극장자가 PDF.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 편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작성된 문서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 2학기 때 이제 우리말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엄마들 이제 그 모든 아이들 그 학습의 기초가 책 읽기라고 했죠. 책 읽기가 뭐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특히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해야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 책을 읽는 습관이 자라서 고학년 뭐 이렇게 중학생이 올라가도 계속 유지됩니다. 근데 보통 유아들 엄마들 경우에 이 유아 때부터 실패하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머니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대형 전집 출판사들 마케팅에 넘어가고 또 푸르미 아빠 영향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너무 전집 읽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식 중심의 책 읽기는 원래 책이 주는 감동, 재미 이런 것들 느끼기도 전에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책 읽기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죠. 제가 관찰해보면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을 고비로 해서 대부분 그 책과 멀어져요. 어릴 때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집에 전집 많이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엄마들이 그 책 읽기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책 읽기에 대한 시각 교정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란 제목의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저 책을 그 초등 저학년 엄마들에게 보냈고 이 엄마들에게는 그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이론가가 쓰신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아주 얇은 단행본을 어머니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책도 꼭 읽으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게 보고 마라톤처럼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으면 이런 책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아이들의 학년이 높아갈수록. 자, 그것과 함께 제가 권하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꼭 권하는 사이트가 인터넷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트가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사이트예요. 이건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니고요. 1980년대부터 어린이 책과 관련된 이렇게 문화 활동을 아주 신념 있게 쭉 이렇게 해온 그 문화를 대표하는 뭐라 그럴까 어린이 문학 관련 사이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나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업적인 이렇게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말 책을 아이들에게 잘 가려서 읽히자는 취지로 만든 그런 비영리 단체죠. 어린이 도서연구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가보시면 무한한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당연히 좋은 어린이책은 어떤 것인가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이 호시호치나 아니면 그 인터넷 대형 서점들의 어린이 코너나 이런 데 가면 좋은 어린이책에 관한 추천 도서 이런 거 많죠. 그 추천 도서 작업을 사실은 뭐랄까 하고 있는 그 근원지 같은 곳이죠. 어린이 도서연구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어린이 도서연구회의 노력이나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 책을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다 국가별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고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그 좋은 어린이 책을 가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사이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심심하면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 읽어보시고요. 하다 보면 내가 또 책과 관련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도연 소식이라는 이 PDF 파일이 있는데 팜플렛이죠. 잡지죠. 이 잡지를 저처럼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제가 어린이 책 읽기 관련해서 이렇게 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원고를 직접 쓰거나 여기 그 능력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시간도 잘 없고 이러면 이 어린이 도서연구회 잡지나 이런 거 이제 주로 의존해서 제가 옛날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 읽으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시각교정도 하고요. 배워왔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평소에 어머니들께 가는 곳마다 드리는 이렇게 주요 내용들이 이런 어린이 도서연구회 각종 문서나 책이나 이런데 사실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어도연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체육계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양서들을 많이 냈죠. 사실은 조원래 선생이나 이주영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책 읽기 아이들을 책 읽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입문서들을 많이 냈어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권하면 엄마들 싫어할까봐 젊은 엄마들 요즘 책 잘 안 읽죠. 맞나? 이 옛날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미디어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많이 권하면 엄마들 안 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읽을 책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특히 젊은 엄마들, 유아 엄마들이나 초등학교 학년 엄마들 이런 책 많이 읽어야죠. 그러면서 내 눈이 자꾸 뜨여요.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될지, 막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 같은 인생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모들이 가진 불안감을 비유하기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 빛이 없는 환경에 가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왜 저는 우리 집사람 안방에 우리 아이가 외박 나오면 이제 어제도 외박 나왔다 어제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외박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우리 아이 방에서 자다가 쫓겨가지고 안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가만히 우리 집사람 먼저 자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안 보이니까 내가 침대 모습에 부딪히기도 하고 체중제 한다고 체중계를 지나다닐 때 막 놔두고 막 이래가지고 밟아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부터 제일 먼저 깔았다 했죠. 아이폰 5로 바꾸면서 손전등부터 제일 먼저 어플을 설치했다 했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이렇게 신경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우리 형이 신경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머니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한쪽 눈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두 눈을 다 실명하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우리 어머니 옛날 병상일기를 써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는데 다시 읽어봐도 이렇게 하여튼 제가 아들 아니라도 하여튼 감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혹시 제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 좀 읽어보시라고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1999년에 우리 어머니 실명하시고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밤이 캄캄해서 어두운 것하고 시력을 잃어서 어두운 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또 말하셔요. 그만큼 절망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제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아니신 분들은 말 나온 김에 자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됩시다. 저는요 이름이 왜 웃어요? 김상도라고 해요. 우리 아들의 이름은 이렇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잠순의 대화명은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잠순에 안 들어가니까 뭐. 근데 요즘 잠순에서 온다 하면서 우리 카페 막 오더라. 누가 또 겁없는 젊은 엄마들이 제 강의 듣다가 잠순에 글 쓴 거 아닌가 몰라. 대구에 호시호치 가면 뭐 잠순에 영웅북부 강의한다 하면서 이렇게 글 썼을 것 같아. 내가 불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잠순에서 왔다 하면서 우리 카페에 두 분인가 어제 들었어요. 잠순이 말면 또 내한테 뭐
고발하거나 혼내거나 뭐. 제 잠수는 대한민국은 이렇고요.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면 카카오 스토리에 추천되겠죠. 추천되면 타고 들어가지고 옛날에 지금부터 한 7년쯤 전이지는데 제가 성사부모회라는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엄마가 제 강의 듣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화번호부에다가 자기 폰에다가 제 이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에 저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운 것이라고. 그걸 나중에 남편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주제가 이게 뭐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가 아니었고, 그때 그 성사부모의 주제는 주로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강의였거든요. 그 엄마가 첫 강의를 딱 듣더니 점심 먹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 이야기 듣고 나서 선생님은 해탈하신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도 처녀 시절에 그 해탈하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그렇게 했대.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는 바람에 해탈을 포기하고 이제 애 넷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제가 딱 듣더니 그때 처녀 시절에 뭐지 공부하던 그 하여튼 희열 뭐 이런 걸 이제 느낀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의에도 오고 제 인생의 스승도 만나러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 생전에 집에만 있던 애 내 키우는 엄마가 밖으로 막 자꾸 나가니까 남편이 불안했나 봐. 그래 거기 몰래 전화번호를 봤는데 전화번호에 그리운 뭐 전화번호 저장돼 있어가지고 남편이 그 엄마한테 출입 금지령을 내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우리 목사님 집에도 2번이나 오고 정말 질문도 예리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운 뭐 이렇게 저장하지 마시라고. 명예의 아버님 뭐 이렇게 저장하든지 아니면 뭐 김삼도 선생님 이렇게 저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미쳤지. 잠수에 대한 왜 이래 해가지고. 아니 그래 카카오 스토리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들 가진 이제 가장 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불안감인데 이 불안감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엄마들은 뭐 욕심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캄캄할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 공포감을 같이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왜 불안한가? 물리적으로 뭐 빛이 없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의 성장 과정 또 인생이라는 것, 행복이 뭔지 내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엄마들이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과연 그렇게 될지, 진짜 공부를 잘해서 돈 잘 벌지, 네가 원하는 대학 갈지 자신이 없죠. 남편 성적과 내 성적을 고려해 볼 때 참
요원해. 그렇죠? 그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전혀 그럴 일 없는데,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키우지만,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건요, 더 좋은 직업을 찾는 거죠. 더 안정된 직업, 또는 더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을 찾는데, 좀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공부에 두면 이제 어려워지죠, 아이를 키우는. 하여튼 우리가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학습 분야에서, 소통 말고 학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할 것, 책과 친구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기본적으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요. 젊은 엄마들 뭐 잘 모르니까 뭐 운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뭐 다른 걸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기초가 잡히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젊은 엄마들에서 유행하는 사회탐문이, 과학탐문이 이런 전집을 뭐 4살 때 익히고 이러는데, 그건 진짜 좀 속된 말로 하면 뻘짓하는 거죠, 뻘짓. 그런 지식을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집어넣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책을 읽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책과 친구가 되는 작업,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자, 이게 기초가 돼야 영어도 잘하게 돼요. 이번 학기의 주제는 주로 영어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뭐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잠수내에서는 발간한 책도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런 거 대충 지나간다니까. 그리고 뭐 어떤 비디오가 뭐 애들 좋아할 건지 뭐 이런 거나 찾고 있죠.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책과 친구가 되는 작업이니까, 자, 책과 친구가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막연하게 그냥 교원 따라갔다가 듣고 나면 막 꽂히죠. 어머니들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서 씨만 뿌려주면 막 무성하게 자라죠. 옆집 아줌마가 뿌려도 확 자라고, 뭐 학원 입시 설명해서 뿌려도 확 자라고, 뭐. 이건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진이나 교원 가서 어떻게 푸르미 아빠 강의를 한번 들었다면 그게 확 자라겠죠. 근데 또 다른 말을 들으면 또 다른 말이 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란다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관찰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책과 친구가 되게 하려면 미안한 말이지만 대충 그렇게 푸르미 아빠 말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아이도 있고요. 가끔 일반적이진 않아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뭐 전집 사서 읽겠다고 하죠. 사실 푸르미 아빠도 처음에는 책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린이 책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엄마가 탁구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젊은 엄마하고 탁구 선수 했어. 어린이 책에 대해서 뭐 잘 몰랐겠죠. 그때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전집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읽었어요.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이. 당연히 애들 똑똑하고 하니까 뭐 아빠서 어디 나왔지 뭐. 당연히 똑똑하니까 잘 읽었겠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 후 이제 전집을 어릴 때부터 접하던 아이들이 크고 성장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추적해 봐야 되죠. 자, 그런 비판적 책 읽기가 안 되면 엄마들 그냥 넘어가서 막 가게 되고요. 하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쯤 가면 책 못 읽게 돼요. 책이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걸 뭐 제가 10년 전에 호수유치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부터 부딪힌 문제예요. 제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다 내보고 푸르미 아빠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 푸르미 아빠가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다가 어떤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제가 엉뚱한 데 들어가는데 엄마들이 특히 이번 학기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책의 맛을 알아야 되죠. 책의 본령 맛은요, 지식 주입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녀교육의 모든 코드가 사실 하나죠.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야 잘하게 되고 또 오래 하게 되고요. 어제도 KBS 1TV도 보니까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5부작 다큐멘터리 하더라고. 우리 애가 지금 평택에 배 해경인데 일반적인 배에서 텔레 보다가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아빠 지금 KBS 1TV에 재밌는 거 한다 좀 봐. 하면서. 그래 나도 모르고 위에 메시지 받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을 즐겁게 책과 친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 도서연구회 사이트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사이트에 주요 간부들이 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박정란 선생, 조원래 선생, 이주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린이 도서연 출신들이죠. 이분들이 낸 책들 중에 우리 아이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이런 책도 있고요. 하여튼 어머니들 검색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단 어린이 도서연구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읽을거리들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다 보면 내 눈이 점점 뜨여지죠. 그래야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사라져요. 아니면 젊은 엄마들은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만난 엄마들끼리 팀 짜가지고 이제 평생 같이 다니면서 이제 레고 닥터에 오르다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길로 영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제 다 손 놓게 되고. 아니 빠른 엄마는 중학교 3, 4학년만 돼도 밀다 보면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럼 맨날 막 치고 갖고 싸우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학원에 보내고 치우자 이렇게 되고. 그래도 적어도 호시호치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 팜플렛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권한 우리 아이 청나기를 다주야 저 책은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잠순의 책 읽기 게시판에서 추천했고 저도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 책 읽은 많은 그 잠순의 회원들도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늘 말하는 그런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엄마들이라면 아직도 그림책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창의적인 그림책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그 책 읽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본인이지만 마쓰이 다다시 맞나? 그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출 위에서 이제 잠수는 영어도 하는 거죠. 제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지난 3주 동안 잠수는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들이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요약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학습자가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책에 나오면 제가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 뭐 ESL과 EFL 공부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습득과 학습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습득과 학습을 나누는 기준이 환경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학습자가 처한 영어교육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국어이면 당연하고 모국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용어이거나 뭐 이런 정도라면 이걸 세컨드 랭귀지라고 한다 했죠. ESL
그 ESL인 경우에는 이제 모국어처럼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습득하는 방식으로 가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아무래도 안 된다, 금방 잊어버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환경 부분론이었어요. EFL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이랬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일부 선진적인 이렇게 자녀교육 선진적인 부모들이 이제 실험도 하고 또 해외 나갔다 돌아온 교환교수나 3사 주재원이나 이런 집안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의 비디오들 많이 사들어오고 영어 동화책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하고 또 인터넷이 이제 일반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쓰거나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아빠들이 시도했죠. 몇몇 부모들이 신돌이 아빠부터 솔빛 엄마 또 잠순회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됐어. 그리고 이 흐름이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귀가 뚫히죠. 우리 아이들 낳아가지고 키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 연속국 소리, 엄마 아빠 대화 소리, 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아이들이 누워 있거든요. 그게 다 아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죠. 이걸 흘려듣기라고 할 수 있죠. 잠수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꽉 차면 이걸 학자들은 임계량이라고 하죠. 임계량이 약 2000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이 임계량이 차면 이제 귀가 뚫히게 되고 의미를 알아듣게 되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이 큰 흐름을 보통 엄마표 영어 공부, 잠순에서는 잠순의 영어 공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줄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잠순에서 뭐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잠순의 회원들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또 영어 공부의 목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자기들만의, 자기 집안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렇게 딱 모범 답안 같은 건 없어요.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는 거죠.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죠? 우리말 제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책 읽히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 방송 계속 듣고 이래가지고 빨리 이민 가야 되지. 또 뭐 탭스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는 뭐 외교관이 되고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 이러면 또 비중을 달리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우리는 외국 안 보낸다, 그냥 국내에서 행복하게 그냥 애 얼굴 자주 보면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비중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이런 방식을 보고 잠순의 영어 공부법 또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렇게 부른다. 원전 시작과 관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 레드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견해와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제 흐름이 지배적이죠. 주류 이론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춘기 이전에, 레드가 사라지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자,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말, 이 충분히 습득되지 않은 조건에서 영어에 노출시켜야 되는 점. 또, 이 엄마표 영어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시간씩 2000시간을 만들려면 하루에 3시간씩 2년을 노출시켜야 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강박에 시달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푸시할 염려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정규교육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그래서 자,
뭐 제가 생각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어떤 학원을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잠수에서도 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학원만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학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반드시 엄마들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세 권의 책을 사서 집에 사전처럼 두고 계속 거듭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아이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이 책의 내용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강의를 몇 개 듣고 바로 뭐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잠수님이 보통 책을 새로 발간하거나 이러면 이제 전국 대형 서점을 돌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이거 뭐죠? 저자 사인회 비슷한 걸 하면서 이 잠수님 공부 설명하기도 하고 또 잠수님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그 회원들 중에 영어교실 회원들 대상으로 뭐 한 회에 몇 명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공부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한 회에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큰 짜다란 돈 받기 참 어렵죠. 사실은 내 주변에 항상 잠수의 고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 시작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책값 아끼고 이래가지고 뭐 애 공부 잘 시키지. 영어학원 한 번 했는데 얼마 들지? 25만원. 그 뭐 형편없는 토스 보내도 25만원 달러 하는데 이거 뭐 책 한 권에 이거 얼마 안 하지? 한 권에 2만원씩 잡고 6만원밖에 안 하죠. 저는 잠수는 영어하고 났어요. 진짜 엄청 돈 묻었잖아요. 애가 평균적으로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한번 쳐봅시다. 한 달에 학원비가 25만원 잡자. 25만원 1년이면 250만원,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300만원을 5년 다니면 얼마 안 되네. 계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학원 치고 25만짜리도 안 되면 또 고액 과외도 붙여야 되고. 우리 겸이 엄마 보니까 뭐 영어 유치원 보내다가 또 더 필요하니까 원어민 화상 영어도 하고 뭐. 방문 선생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한데 유학 때부터 그래 하려고 하면 엄청 돈 들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제 이야기 잘 들으면 돈 엄청나게 굳어요. 영어학원 그래 안 보내도 되니까 수천만 원 벌겠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 책 꼭 사다 두고요. 진행해 나가면서 또 잘 모르겠는 건 뭐 책 뒤져보고 이렇게 책을 수십 회도 계속 수십 회. 물론 저처럼 한 번 딱 이거 선수지 엄마 책 이거 엄마표 영어 연수 이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게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이 책의 그 전판인데 저는 그 책 딱 읽고 하룻밤에 한 2시간 만에 다 읽고요. 내가 감동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가슴이 막 뛰고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엄마들도 제게 임한 이 감동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잠수의 영어책 이거 잠수인데 아이들 소문단 영어 공부법 뭐 인문 로드맵 실천 로드맵 이거 읽어가지고는요 절대 감동 안 와요. 그 엄마표 영어는 내가 요즘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잠수의 이건요 그냥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 한 개인이 직접 아이와 부딪히면서 이런 수많은 경험을 쓴 게 아니고 잠수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경험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정보나 지식의 제공이라고 봐야지 여기서 뭐 감동, 엄마들 뭐 이렇게 설득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전처럼 옆에 두고 매뉴얼처럼 늘 이렇게 필요할 때 읽어보시고 이렇게 일단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고 엄마들이 한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걸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되죠. 그냥 옆집 아줌마 한다고 따라하고 뭐 요 바로 길 건너도 아직 몇 붙여놨대요. 길 건너 영어 학원에 뭐 잠수네 뭐 영어 내가 쫓아가가지고 한마디 할락하다 내가 많이 참았어요. 잠수네 뭐 해보고 적하는지
그러고 저 대구맘에다 또 돈 주고 막 배너 걸고 막 이래가지고 대구맘에 그 젊은 순진한 엄마들을 막 꼬시고 막 이러대. 대구맘뿐만 아니죠. 우리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도 막 잠수의 영어 설명회 뭐 개나 소나 막 파풀에 막 돌리고 막 요즘 학원도 다 그렇게 해 다. 너무 웃겨. 이 잠수의 이 원년 멤버로서 아주 기분 나빠요. 아니 진짜 내가 우리 애 키운다고 잠수의 생기기 전부터 전 잠수님 알았다니까 인터넷상에서. 근데 캣조의 천리안 주부 동호회 시절부터 천리안 주부 동호회 다음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대구에 있는 어떤 저 군인 와이프가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민키드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교육용 CD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요즘은 교육용 CD라는 게 아예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옛날에 많이 썼어요. 굉장히 주류였어. 그 교육용 CD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뭐 후기 쓰면 막 CD 국자를 하나씩 준다 해가지고 막 학년별로 잠수님은 그때 2학년 후기 잠수님 큰아들이 총 2학년이었거든. 대학은 새벽인데 그 잠수님은 2학년 후기 쓰고 나는 우리 애가 3학년이었어. 3학년 후기 쓰고 이래가지고 동시에 당첨돼서 CD 하나씩 받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잠수가 왜 생긴지도 좀 다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거 하면 제가 잠수는 천천히 했더라고. 근데 지금 어문 학원들이 막 저렇게 잠수를 하고 하니까 진짜 몹시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요 옛날에 어땠는가 하면요 내가 예를 들면 교보문고를 가잖아요. 교보문고 가서 어린이 체크로 가요. 그 아줌마들 보면 다 잠수는 회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니까. 그래서 말 걸어보고 싶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때 증세가 다 그래서 잠수년들 증세가. 그리고요 좀 뭐 쑥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창원에서 수학체험전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수학체험전 옛날에 했는데 전국의 대학들 돌면서 수학사랑이라는 사이트에 수학체험전을 했어요. 제가 창원대학에서 하는 수학체험전에 이제 원래 제 뭐 명예하고 갑니다 하면 글 쓰잖아요. 잠수 게시판 쓰면 잠수에 있는 창원에 있는 잠수연가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창원에서 가장 비싼 한식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집에 안 보내주고 자기들 집에 납치해 가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저한테 막 질문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4시 넘어가지고 눈꺼풀 하면서 차 몰고 우리 죽을 뻔했어요. 강원도 영월에 잠순에 어떤 유능한 회원이 사는데 영어의 1인자라고 했죠. 물소리라는 분인데 물소리님 딸이 그 영어 스토리하우스라는 영어 책 대여 전문점의 1호 회원이에요. 영어 영재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문난 애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펜션을 영월에서 했는데 펜션에 제가 놀러 갔잖아요. 영희 엄마, 현 엄마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일부러 여름에 놀러 가면 그걸 이제 또 일부러 그걸 또 남기잖아 게시판에. 그러면요 지금도 아니지. 서울에서 어떤 엄마가 두 가족이 그리운 번님 온다고 영월 시내를 들러서 통닭을 10상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막 찾아왔어요. 그 펜션에 일부러 저하고 일정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잠수의 회원들이 왔는데 우리 그때 막 30몇 명이 됐어. 그래서 영월 체험학습을 우리 단체로 하고 막 이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왜 박수를 치는 건지. 지금 내 놀리는 거지.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박수를 치냐고. 오늘 엄마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개 수업. 근데 대거 안 갔으면 내가 이 진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건 뭐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엄마표 영어 학습 또는 잠수는 영어 학습 아니면 뭐 자기주도 영어 학습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일단 뭐 아까 불안감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엄마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관련된 책을 읽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학원 아무 데나 보냈다가 6개월 지나면 또 불안해서 끊었다가 또 석 달 쉬다 또 딴 데 찾아보내고 뭐 이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 선천적인 뭐 재능에 맡기거나 이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진짜 이 영어는 언어니까 이 선천적인 재능은 크게 좌우하잖아요. 그냥 노출만 많이 시키고 제대로만 하면 다 뒤풀피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제 주변에서 다 해봤고 잠수내에서 수없이 많이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잠수내 좀 제대로 한 애들은요 다 어디 외국 갔다 왔냐는 소리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게 하루 3시간 노출이죠. 그리고 이 하루 3시간 노출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이 아까 그 책에서 나온 저기 잠수내 애들 소문난 교육으로 보면 원래 신간 나왔죠. 저건 전과목 이제 학습 매뉴얼인데 저기 영어편에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잠수내 3중 세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3중 세트가 뭔가 하면 흘려듣기, 집중 듣기, 영어 책 읽기 이 3가지죠. 이 3가지를 아예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적절하게 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요약하자면. 굉장히 쉽죠. 근데 제가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위험하게 될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은 하루 3시간이라는 강박. 3시간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살려봐도 2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 저는 고학년 돼가지고 비디오 긴 거 하나 봐도 1시간 반밖에 안 돼. 90분 러닝타임. 나머지 1시간 반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채울 도리가 없어. 학교 숙제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또 거기다 뭐 태권도라도 한 군데 보내봐. 못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잠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 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자녀교육에 대해서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동시에 잠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수행 고수들은 다 이걸 알고 있죠. 엄마들 뭐 학원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어리면 잘 모르죠. 저는 고학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딱 2군데만 가도 뭐 센 데는 일주일에 2번, 좀 비리한 데는 3번, 5번 이상 오라는 데는 그건 뭐 엉망이죠. 그건 학원도 아니고 동네하고 동네 공부방 이런 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5번 오라는 데 보낸다. 이런 말 하면 엄마는 상처받는다. 아니 제대로 된 학원은 다 2번만 오라 하죠. 3번 많으면. 뭐 우리 학원 중에 제일 이름난 뭐 요즘 제일 이름난 아발론, 청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2번 3번만 간다고 칩시다. 수학 2-3번 뭐 영어 2-3번 그럼 일주일 다 가요. 학원이 그냥 있나 숙제 왕창 내주지. 숙제 왕창 내줘가지고 이 숙제를 엄청나게 시간 빨리 해야 학원 다니는 좀 의미가 있거든. 공부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사춘기 되면 끝이고 뭐 그 다음은 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안 하려거든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려거든 내가 주변이 정리돼야 되는데 자 주변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약장사 같네. 고시원시 강의를 적어도 1년은 들어야 되죠. 1년은 사실 내가 많이 양보하는 거야. 한 3년은 들어야 좀 뭐 몇 년씩 지금 우리 간단히 몇 년 됐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애가 1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 지금 6년째네 6년째. 그래도 또 오잖아요. 여기 안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 MP3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화요일 목요일 제가 맨날 심화반이라고 부르는 이 행복이나 소통 이런 거 주제로 하는 심화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와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이 잠수는 영어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하다 맨날 치운다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 안 되고 뭐 들이대면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 점을 강조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우리말 책 읽기를 충실히 할 것. 적정 시기,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부르죠. 결정적 시기를 잘 고민할 것. 엄마도 무조건 일찍 하면 되는 줄 알고 듣고 바로 들이대요.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얼마 못 가고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직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밑으로 엄마들은 아직 시도하지 말고요.
이치바이 본전이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나와봐요. 꾸준히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동네 그 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팀 짠 언니들이나 이제 아파트 언니들에게서 이렇게 듣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눈도 뜨이고 그렇게 되면 전에는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 손이 놓아져요. 아이들 키워보면 왜 위험한데도 막 억지로 막 확 쥐고 있죠. 칼 같은 거 위험한 장난감. 이걸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막 울고 막 반항하고 이거 잡담 다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장난감을 주면 아이들이 다른 장난감 주려니까 지금 쥐고 있던 위험한 걸 놓게 되죠. 스르르 놓아요. 엄마들도 쭉 와서 쭉 들으시다 보면 그래도 적어도 동네에서 듣던 것보다는 훨씬 뭐 많은 경험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안 시켰는데도 다 끊더라고. 제가 끊으라고 했다 나중에 책임지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끊으라 소리 못 하는데 엄마들 마음이 이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정리가 된 후에 아이들 시간이 확보되고 또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그때 시작해요.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아이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요 애 죽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하루 3시간에 대한 강박. 그래서 이제 엄마들 이제 여유가 생기면요 하루 꼭 3시간 안 해도 돼. 대충 그까이 거 가면서. 아니 학기 중에는 바쁠 때는 그냥 비디오나 한 편 보고 그냥 말 수도 있고요. 방학 때는 좀 몰입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물론 하루에 뭐 20-30분씩 질질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몰입교육. 언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노출돼. 그러면 유아애들은요 미국 가면 석 달만 지나면 막 원어민처럼 말해요. 좀 큰 애들은 좀 6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다에 빠진 거죠. 영어의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이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3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려면 아이도 학습 의지나 동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엄마도 여기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루 3시간을 이제 흘려듣기와 집중듣기, 책 읽기로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비중을 줄 것인가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사실. 초창기에는 당연히 흘려듣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흘려듣기란 말은 텍스트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영어 소리를 아이 귀에서 지나가게 하는 작업. 이걸 흘려듣기예요. 이것도 엄마들이 흔히 겪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비디오를 틀어주고 비디오에 집중 안 한다고 애 패고 막 이래요. 흘려듣기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그 요람에 눕혀놓고 오만 소리가 애 귀를 다 지나갔잖아요. 애가 그때 뭐 책 읽어가면서 집중하고 막 단어 외우고 이렇게 안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흘려듣기는 그냥 영어 소리가 우리 귀를 스쳐가면 되고 애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어의 노출이니까. 그러니까 잠수령은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어느 지점에서 딱 보면 다 내려다 보여. 산 정상에서 보면 다 보이죠.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그까이 듣게 하는 거 이건 뭐 누구나 영어 방송 틀어놔도 되고 그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엄마들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듣기가 있죠. 집중 듣기는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영어 책을 가지고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자, 이건 집중해야 되죠. 그 대신 집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해서 청취할 때는 5분 아니면 동화 한 편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익숙해져서 고학년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많아도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때는 5분 10분만 하면 돼요. 이걸 왜 하는가 하면 파닉스 대신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영어 텍스트 읽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닉스 학습법도 미국에서도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파닉스가 필요하다는 이론가가 미국의 교육정책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 파닉스 교육을 시켜요. 근데 또 주류 교수들이 파닉스는 필요 없다는 교수들이 미국의 정책 위반자가 되면
또 파닉스 안 해요. 그 미국 헷갈리는 동네라니까. 그 엄마들 불안해서 파닉스 하죠. 불안하면 하시면 되고, 그래? 불안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집중 듣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닉스 작업이 일어나요. 그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작업,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집중 듣기죠. 그 집중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영어 소리를 텍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작 단계에서는 가장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읽기라고 했죠. 읽기는 처음에는 안 하는 거죠. 영어책 읽기는 안 해도 돼요. 그 잠순의 책 읽어보면 읽기에 대한 강조가 너무 심해서 엄마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그 잠순의 책 그대로 안 따라해도 돼요. 잠순에서는 보통 똑똑한 엄마들이 저걸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유전자도 좋고요. 애들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많고 그 영어에 대한 목표도 남달라요. 제가 이거 실화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는 잠순에서 중간 정도도 안 됐어요. 몇 년 동생들도 우리 애보다 영어를 다 잘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는 영어 수능에서 만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새들 셋을 잘 활용하는 거죠. 지금 대충 개발하는 급하게 이제 하루에 대충 흐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떤 교재가 좋은지 뭐 디테일한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일단 개발해보는 거죠. 개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루 3시간 잠수는 3등시간 들어가지고 일과를 배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2년을 하면 아니 2년까지 필요 없고 1년만 해도 아이들이 영어책을 찾게 돼요. 제대로 하면. 영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입에 영어가 붙어 다녀. 그죠? 전에 뭐 대충 들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은 경험이 있어서 뭐 하고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엄마들이 뭐 커피숍에서 저 상담 좀 하지. 무슨 커피숍 하니까 슬림리스 인 시애틀. 아니다, 이런 커피숍 있나? 슬림리스 인 시애틀 맞아? 그 뭐 아니다, 나 제일 헷갈리는 게 엔젤리너스 거기서 만나죠. 엔젤리너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엔젤리너스 제가 엄마한테 처음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자, 여기서 만나재. 이거 한 단어로 들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나는 지나가다 간판을 몰래 훔쳐봤지. 근데 이거 소리로만 들어도요, 영어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뛰어 들리는 거라. 처음에는 이렇게 들려요. 아,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구나. 이렇게 들려요. 근데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확실히 내 구멍에 이제 뚫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리고 책을 좀 읽고 하다 보면 아, 이 말이 스펠로 하면 이것도 못 쓸까 봐. 이제 이걸 이제 그 읽기나 집중력을 통해서 이 엔젤리너스라는 것의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옛날에 이거 실한데요. 잠순에 5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이거 비디오 보기로 했다 했죠. 그게 가을인 것 같았어요. 그때 가을 되면 해마다 10월달에 코엑스에서 유아교육 전시회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교육용 뭐 이런 자료들, 왕구나 뭐 교구들을 이제 막 소개하고 이런 대형 뭐 이건 뭐라 하노? 박람회가 열리죠. 해마다 서울에 코엑스에서 열려요. 그럼 이제 잠순에 똑똑한 엄마들이 거기 뛰어가잖아요. 뛰어가가지고 그때 발견한 유명한 교구가 제가 온 대한민국에 소개한 클리코였어요. 클리코. 자, 클리코를 어떤 엄마가 발견했어. 대만에서 수입해왔대.
그 어떤 업체가 조그만 중소기업이 이 붓을 만들어가지고 클리코를 딱 출품했는데 잠순이 어떤 막 이걸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잠순이 게시판에 딱 올렸잖아요. 바로 그날로 품절됐어요. 잠순이마다 다 뛰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저도 들었죠. 그걸 막 수소문해보니까 대구의 어떤 비리한 업체가 침산동인가 삼격동에서 그걸 수입해서 파는 거라. 그런데 코엑스까지 뛰어갈 수는 없고 침산동이 우리의 싣고 바로 뛰어갔잖아요. 삼격동인가? 그때 우리 차에 꼬물 산타무에 영어 테이프 하나 꽂혀 있었어요. 무슨 테이프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운드 뮤직을 녹음 딴 거.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녹음기에 연결해가지고 뭐 요즘은 뭐 컴퓨터 있으니까 그죠? 텔레비에 영화 틀어놓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녹음 금방 딸 수 있죠. 어플 가지고. 근데 막 전축 뒤로 연결해가지고 테이프 꽂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차에 꽂고 다니. 근데 우리 애가 그 클리커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극하더라고. 아파. 주르륵 이렇게 들리는 게 주르륵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의 말을 그때 설명을 그대로 말을 못하겠다. 뭐 어떤 여러 개의 단어에 연속된 한 문장인데 저는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대.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탁탁탁 끊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귀가 예민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듣기가 점점 진보해가요.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래요. 대충. 벌써 시간 다 되었다. 오늘 이걸로 때우자. 그리고 엄마들 또 염려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잠수령 3중계 초기에는 그렇게 3중 세트를 가지고 3시간 동안 대충 때운다고 치자. 자, 우리가 뭐 하위들 키우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차 뭐 이런저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엄마들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수령은 그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 제가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걸 침착하게 자세하게 엄마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두려운 것은 엄마들이 너무 어린 엄마들은 이게 뭐 머리 터질까봐 내가 겁이 좀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이제 엄마들이 다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공인영어 시험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민해도 되니까 너무 뭐 벌써부터 염려하지 말고요. 공인영어 시험 가면 대부분 토익, 토플, 텍스인데 토익은 별 필요 없고요. 토익은 군대 지원할 때 토익 점수 뭐 600 몇 점 이런 걸 요구해요. 그 카투사 지원해도 뭐 600 몇 점인가 뭐 700 점인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지원에다 떨어졌어요. 추첨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 또 공군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영어 점수가 공군은 수능 점수를 요구한다더라. 수능 순으로 끊는데 그래 누가 뭐 공군이 지원했는데 어디다 내가 떨어졌더라. 홍대다 내가 떨어졌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들었는데 1월달인가 저거 내니까 웬만한 경북대학교 이런 데 다 떨어져. 공군이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SKY 애들이 대거 지원해가지고 공군은 수능 성적 순으로 그 입대를 뽑는다더라. 그러니까 탭스나 토플은 뭐 지금 우리 꼬마들에게 염려할 건 아니죠.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외고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경우 같으면요 잠수 영어만 해서는 안 되고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는 학원을 가야 돼요. 그죠?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목표에 따라서 영어의 그 배합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꿈은 대원외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잠수 영어 하면서 당연히 뭐 DVD 많이 보고 뭐 책 많이 읽고 하면서 그 학교에 특화된 학원을 가야 되죠. 민사고를 가겠다 그러면 그 학원 수성구에 가면 뭐 민사고 전문학원 있어요. 그거 가서 그냥 빨리 고생하면 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 10시 11시 집에 오고 그래도 뭐 애 인생이 행복하게만 하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거 보내면 되고 그건 이제 좀 천천히 고민할 문제고요. 이 책에도 보면 학원은 누가 보내는가 이런 책 안 읽어보죠. 이거 사가지고 이게 잠순의 아이들 소문난 영어 학습법 입문 로드맵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말로 설명하니까 좀 그런 듯 하지만 여기 적어놓으면 대충 읽고 지나가죠. 그냥 여기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
학원을 가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 초등 때 학원 가는 아이들은 이런 경우에요. 영어나 그 과목, 그 외 과목을 탁월하게 잘해서 국제중 등 특목중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런 내 없죠?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면 되지. 대구엔 특목중도 없어요. 그렇죠? 있어, 없어? 대구에 특목중 있나? 없죠? 아니, 뭐, 응? 있어. 국제중 있어요? 어디에? 어디 가는데? 새로 생겼나? 그래, 이따 치고. 자, 근데 그런 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이번에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뭐 장차관 누구 뭐 손자도 뭐 불법으로 가고 뭐 시끄럽구만. 근데 가가지고 가정이 찢이지 말고요. 뭘 중학교로 국제중을 보내. 두 번째, 중등 때는 민사고나 대원외고 등 특목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영어를 아주 잘해서 내신도 잘 나오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서너 개를 아는 아이. 자, 이런 아이는 중학교 때 영어학원을 가라는 거라. 이게 잠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읽어준 거라. 자, 고등 때는 이제 글로벌 리더 전형 이런 거 있죠. 연세대 뭐 언두우드 전형, 고려대에 글로벌 뭐 리더 전형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등 영어 특기자로 대학을 가려고 영어에 올인해야 되는 경우. 근데 사실 이 전형이 예전에는 외국 아이들한테 유리했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학파들 때문에 외국에서 10년씩 살다 오는 아들한테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아발론을 뭐 찢어지게 다녀도 불가능하죠. 요즘 이것도 그런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간다 이 꿈 깨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이유에서건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물론 DVD만 많이 받으면 금방 적응하지만 또 뭐 랜딩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특별히 가는 경우 있겠죠. 이민 준비. 그 다음 다섯 번째, 직장 엄마라서 엄마가 관리해줄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학원 보내러 가요? 아니, 이런 경우라도 퇴근하고 와서 하면 돼요. 물론 직장에 퇴근이 늦으면 곤란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학원 보내더라도 늘 집에 퇴근해가지고 학원 숙제 같은 거 챙기고 하래. 학원 숙제 챙기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잠수내면 하면 되죠. 아, 이거는 진짜 나도 동의하는 거야. 6번, 문법 같이 예를 들면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경우, 겨울 되면 문법 특강 이런 거 가끔 하죠. 자, 이런 걸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갔는데 내가 몹시 두렵다, 못 참겠다. 명희 아빠 말 들어도 안심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가면 내가 못 말리겠어. 이런 건 괜찮지. 그리고 뭐 중2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진학을 대비해서 문법 특강 안 듣고 싶다. 이런 경우. 이건 뭐 하고 갈 만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안 가도 내가 문법 공부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문법 공부. 그리고 7번, 이것도 하고 가야 되겠네. 아이 영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원어민과 말하기 쓰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아무리 살펴봐도 영어 뭐 해당돼. 우리는 절대로 뭐 원어민과 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진짜 없어요. 불안해서 그렇지. 옆집 옆에 애는 맨날 어디 동네 학원 가가지고 막 단어 30개씩 외우면서 맨날 자름 때리고 막.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막 엄마가 테스트 하고 있어. 그거 보면 내가 불안해서 막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프로세스를 잘 알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쟤는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마음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 몰라서 저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아니 진짜로 그런 많았거든요. 대국동에 가면 대국지구 내거리 간 거 영어 학원들 진짜 좋은 영어 학원 뭐 대기한다 해서 그 학원에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민사고 한 명 갔잖아.
그리고 맨날 버스에다 민사고 누구 합격하면서 문자가 막 동네 댕기면 전부 그 대기한다고 줄 서가지고요. 가끔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엄마도 목소리 나고 막 아니 사무실 때 나는 30개씩 요렇게 해봐요 하루에. 그리고 그 집 아빠가 그렇게 했다니까. 퇴근하고 오니까 맨날 저녁마다 밥상 물려놓고 애 잠 때리고 있거든. 엄마가 애. 그러니까 애는 울면서 자로 맞고 있고 엄마는 열받아가 막 단어 테스트 해보니까 못 외우고 이러니까 막 얼굴 벌개가 있어. 그 아빠가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싫어요 싫어. 야 이거 우리 사람 사는 거 맞나. 그런 미국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말하기가 쓰기는요, 아까 말한 3종 세트를 가지고 적절히 배분하면 저절로 말하기가 쓰기가 해결돼요. 이게 안 믿으시죠? 진행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쓰기가 말하기는 당연히 되고, 쓰기 같은 건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스펠도 틀려. 괜찮아요. 우리 애들도 처음에 왜 한글 처음 막 시작할 때 뭐 책 많이 읽고 듣고 하다가 뭐 끄적거릴 때 보면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 우리 애한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가 어느 날 용돈을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 6학년 때. 아빠, 내가 영어 일기를 하루에 한 편 쓸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서 내가 2,000원 줄게 했어요. 한 편당.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어 일기를 막 써요. 스펠 다 틀려. 다는 아니지만 스펠이 많이 틀려요. 왜? 이거 훈련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영어를 쓴다는 거라. 우리는 막 문법 공부해가지고 주어부터 고민하죠. 뭐. 장문하죠, 장문. 근데 이 DVD를 많이 보고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영어 동화책이나 그 DVD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문장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게 살아있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0원씩 매일 줬는데 한 달 하고 안 하더라. 돈이 안 오신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싶죠. 그리고 문법 의리 독해는 따로 좀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나라 학제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잠수내에서도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문법 공부를 시작해요. 저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문법 교재 뭐예요? 네? 그래먼 뉴즈. 이거 그래도 명책에 잠수는 영어 했는데 국산문법책 뭐 성문종합영어니 맨투맨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우리 6학년 때 그거 했다니까요. 글래먼 뉴즈. 글래먼 뉴즈도 세 종류가 있죠.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중학 6학년 때 베이직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쉬워요 사실. 제대로만 해놓으면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문법이나 어휘학습서도 사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집어넣으면 돼요. 이 과정에서. 근데 지금 다룰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뭐야 나무시장 내거래 영어 서점 있잖아요. 이런 뭐지? 잉글리시 플러스? 잉글리시 플러스 가면 한쪽 벽면에 다 어휘학습서예요. 판액학습서. 그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아까 영어 3시간 커리큘럼을 좀 펴가지고 변화시킨 거지. 처음에는 DVD 보기를 한 2년 하지만 나중에 한 2년쯤 지나면 DVD 보기는 방학 때나 하고 귀가 다 뚫혔을 때. 평소에는 이런저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준비하는 거죠. 로제타 수도는 뭐 취향에 따라서 하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는 로제타 수도는 안 했어요. 제가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 비싼 걸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설치해놨지만 우리 애가 학습 의지가 없어. 그래 우리는 로제타 수도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꾸준히 하대. 잠수에서도 이걸 꾸준히 하는 애들 많아요. 이거 꾸준히 하기만 하면 이것만 따라가도 뭐 학원 진짜 필요 없죠. 이 로제타는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문법적인 문제나 이렇게 다 해결돼요. 이게 시중 가격 얼마? 교보문고에 90만원인가 뭐 88만원인가 런칭돼 있죠. 홈쇼핑에서도 팔고. 계속 나오시면 제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언젠지는 내가 예고를 안 하겠어. 이 로제타 스톤을 내가 90만원짜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딱 가르쳐 드리려고. 출석을 봐가면서 내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걸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이거 또 삭제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제 강의는 엄마들한테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걸 다 깔아줬잖아요. 모금한다고. 우리 잠수는 그때 뭐지? 온풍기인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 2만원씩 걷어가지고 그때 150명 줄까? 몇 명까지 모르겠네. 나는 뭐 그 영희 엄마, 겸이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깔고 뭐 이래가지고요. 우리 모금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도 뭐 친해지면 또 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신영어 시험도 따로 공부해야 되죠. 잠수영어 한다고 해서 내신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신영어는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시간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내신영어 공부법이야 뭐 다른 과목 공부법 똑같죠. 예를 들면 중학교인데 영어 시험 친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농디 치는 데는 잠수는 아니라 우잠수를 해도 영어 시험 잘 받을 수 없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내주는 프린트물, 교과서, 필기 노트 이거 시간까지 외우고 자, 두 가지죠. 수업 시간 집중, 시간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 특히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과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비동사를 다룬다. 그러니까 비동사에 관한 문제를 다른 문법 학습서 같은 데서 문제만 쫙 갖다가 프린트하거나 복사하거나 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풀어보게 하고요. 3개 있죠. 그리고 모든 중학생들 공부하듯이 당연히 평가 문제집과 또 하나 뭐 있노? 평가 문제집 말고 또 뭐지? 자습서? 그 학교의 영어 교과서에 자습서가 딸려 나오는데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시간빨리 풀어야지. 자, 이건 내신 공부는 이제 그렇게 시험 기간에 시간빨리 따로 해야 되죠. 그래도 잠수영어를 쭉 해오면 이 내신 공부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차차 이제 앞으로 아직 7월달에 가면 세월 남았잖아요.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려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여튼 궁금하거나 두려운 것에 대해서 제 경험과 또 잠수의 책에서 나온 경험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두르지 말고 어느 정도 내게 좀 뭐랄까요 감이 잡힐 때까지 또 아이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사실 이번 학교인데 영어 공부법 이거 이야기하느라고 애 다 죽일까 봐 겁도 죽나고 아이들 관계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뭐 소통 연습도 좀 돼야 이걸 하죠. 안 그러면 맨날 이것 때문에 집에 목소리 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일단 오늘 써머리 했습니다. 뭐 모르는 게 워낙 많아서 물을 것도 없죠. 어느 세월에 나중에 강의할 때 다 말할 걸 또 물어본다고 내가 지금 또 대답하면 난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요약하자면 하루 3시간을 집중 듣기와 흘려 듣기로 배분한다. 처음에는 이거예요. 이걸 1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중 듣기 흘려 듣기로. 자, 집중 듣기는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0분 정도 고학년 중학생이다 뭐 20분 30분 좀 어느 습관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의미를 모르는 그 영어책에 소리 나오는 거 듣다 보면 금방 졸려요. 저도 이거 우리 애 할 때 같이 해봤거든. 너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그냥 바로 잠이 와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키고 일단 처음에는 DVD 보기 그리고 영어 방송에서 나오는 아이들 재밌는 프로그램 보기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녹음 뜨거나 이렇게 해서 소리 들려주기 이런 작업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래? 아예 뭐 예를 들면 레고하고 놀 때 이런 데 틀어줘도 되죠. 그러면 30분 확보되잖아요. 아침에 밥 먹이면서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한 20분 확보되고 이런 식으로. 좀 큰 애들 같으면 애니메이션 뭐 긴 거 하나 보여주면 1시간 30분 지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짜투리 시간을 쓰면 2시간 30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잠수는 어떤 진짜 적극적인 엄마들처럼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화장실 문 열자마자 바로 화장실 안에서 문 열자마자 아니라 화장실 스위치 켜자마자
화장실 안에서 영어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그 싸구려 왜 앰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생하는 그거. 그걸 화장실에 갖다 놓고 전원사진 불러서 어떻게 연결하면요.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를 이 화장실 그 불 이것과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딱 불 켜는 순간 안에서 영어 소리가 흘러나오죠. 그럼 애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만화를 보더라도 흘려듣기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확보돼요. 막 앉아가지고 막 뚫어지게 텔레비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듣게 대한 개념을 이제 사전적으로 잘 이해할 것, 그리고 3시간에 대한 감각을 내려놓을 것, 그리고 다른 영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페 들어가셔서 지난 강의들을 좀 들어보실 것, 소통, 행복 이런 문제나 수학공부법, 책 읽기 이런 문제는 다음 카페 내 특대로 마음씨로 들어가서 꾸준히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